자, 이번 시간은 개정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가 출간되고 나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률도 개정됐고, 그 다음에 시행령도 개정됐고, 또 지금 현재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개정될 내용도 있죠. 개정된 법령들은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널리 개정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시험에 출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2020년 12월 8일 날 개정이 돼서 3개월 후인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2020년 11월 24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인데,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지금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앞으로 징역 벌금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추가됐습니다.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물론 신고센터는 신고하고 수사기관엔 고발하겠죠?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게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공고 방식이 확대되는데 69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 찾아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개략적 사항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였었는데 2월 28일을 매년 2월 말까지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매년 2월 28일을 매년 2월 말까지 시험에 출제됐었죠. 매년 12월 말까지 개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X입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28일까지였었는데 매년 2월 말까지로 개정이 됐고요. 옛날에는 공고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옛날에는 관보나 일간신문,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도록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 방식이 69개 법률이 모두 일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개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고요. 확정 공고, 구체적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90일이라는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역시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그리고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공고 방식이 확대되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제도 우리 기본서 234페이지를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고발하거나 신고하는 것만 포상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가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원래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대여한 자는 원래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더 확대됐다. 확대된 내용이 이 네 가지가 신설됐는데,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되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33조 1항 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저는 시, 공, 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올해 신설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올해 신설됐다. 왕따 시키는 거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것 적발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신설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아파트도 7억으로 올려달라.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라고 매물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개정된 부분인데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제 한국감정원이 개편돼서 한국부동산원이라 해서 감독 업무까지 수행을 합니다. 옛날에는 평가하는 게 위주였는데 감정평가하는 게 위주였는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평가뿐만 아니라 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정 법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